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기업하라의 저자 김성주입니다. 여러분은 네트워크 마케팅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누군가에게는 기회였겠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오해와 편견의 대상이었을 겁니다. 저는 대학에서 협동조합 전문가 과정을 이수하며 이 산업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는 협동경제와 공유경제만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갈수록 심해지는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이야말로 그 가운데 하나인 공유경제의 영역에 속해 있는 것이었습니다. 일도 나누고 수익도 나누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이 산업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고 누구나 1인 기업의 CEO로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지침서나 참고서를 만들기로 다짐을 했습니다. 오늘 그 파란만장했던 집필 여정과 책의 핵심 내용을 소개하려 합니다. 파트 1. 책의 핵심 요약. 챕터 1. 네트워크 마케팅의 정체성에 대해 새로운 해석을 했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은 단순한 판매가 아닙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은 인적 자원을 시스템화하는 인맥 유통이자 가상 유통입니다. 아마도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중간 단계가 생략된 직접 판매이며 직거래를 실현합니다. 소비자도 일을 하는 프로슈머이기도 하며 가장 강력한 광고 효과를 지닌 구정 광고를 주 무기로 합니다. 구정 광고는 체험 광고이기도 하며 특히 믿을 수 있는 지인을 통해서 듣게 되는 정보는 위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물건을 파는 사람이 아니라 거대한 유통 채널을 만들어가는 1인 기업의 CEO입니다. 이러한 정체성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지 않으면 작은 거절에도 무너지고 맙니다.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누릴 수 있습니다. 챕터 2. 왜 네트워크 마케팅인가? 장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비즈니스는 시간과 비용의 혁명입니다. 최소한의 투자로 최대한의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점포가 필요 없고 유통 단계를 줄여 가격 파괴를 실현합니다. 무엇보다 내 인맥이 곧 금맥이 되는 파이프라인 수입을 창출합니다. 대부분의 직업은 일을 할 때와 일을 하지 않을 때의 수입에서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파이프라인 수입은 일을 하지 않거나 할 수 없게 되었을 때도 수입이 생기는 것을 말합니다. 무엇보다 소중한 가치는 기회입니다. 자본이나 자격의 유무와는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기회가 주어집니다. 물론 본인의 이해와 선택의 문제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 성공하는 기회의 사다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챕터 3. 국가와 기업과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거시적인 관점에서도 훌륭합니다. 국가는 양극화 해소와 세원 확보, 고용 창출의 효과를 얻습니다. 본론에서 밝히겠지만 유통업에서 발생하는 유통경비의 공유는 정부가 가지고 있는 숙제인 양극화 해소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업은 노사분규 없는 안정적인 구조 속에서 경영을 펼칠 수가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할 기회도 많습니다. 짧은 시간에 놀라운 실적을 달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인들이 도전을 하고 있고 짝퉁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개인에게도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좋은 선택과 노력 여하에 따라 기회의 사다리를 오를 수도 있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은 모두가 상생하는 구조입니다. 챕터 4는 오해와 금기 그리고 분별력에 대해서 이야기하려 합니다. 먼저 한 사람만 유리하다거나 사람을 이용한다는 말은 오해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편견과 오해가 존재합니다. 그런 이유는 짝퉁들이 물을 흐려놓았기 때문입니다. 짝퉁이 근절되지 않으면 진품의 가치가 인정받지 못하듯이 하루빨리 짝퉁이 이 땅에서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실적을 맞추거나 승급을 위한 사재기는 절대 금기입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의 해법에는 반드시 복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재기는 절대로 복제가 될 수 없습니다. 사재기는 복제가 되어서도 안 될 일이기도 합니다. 사재기하는 순간 이미 실패를 향해 다가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분별력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선은 법적인 요건을 갖췄는지를 반드시 살펴보아야 합니다.
합법인지 불법인지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또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전업으로 할 것인지 부업으로 할 것인지를 따져보아야 하고 나에게 맞는 철학을 가진 회사인지 아닌지도 확인해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챕터 5에서는 네트워크 마케팅, 어떻게 하면 되는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은 장점이 매우 많습니다. 하지만 고정관념과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자신의 고정관념과의 싸움은 사업을 실천하는 데 필요하고 타인의 고정관념을 깨는 것은 새로운 정보를 정확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공 요인은 어떠한 환경적인 조건이 아니라 태도에서 결정됩니다. 실제로 무에서 유를 창출한 회사나 사업가가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열광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멘토를 정하고 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의 장점이자 단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본금 없이도 할 수 있으니 장점인데 투자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열심히 하지 않게 되는 단점도 있습니다. 실제 성공한 기업들의 사례를 분석해보면 왜 그들이 성공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들의 패러다임이나 행동의 변화가 보이실 겁니다. 챕터 6은 보상 플랜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잘 공부해보면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인식에 틀림없이 변화가 생길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통마진을 기업이 독식하던 것을 네트워크 마케팅에서는 기업과 프로슈머가 나눠 가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단히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기업가는 돈을 벌고 소비자는 돈을 쓰기만 하던 시대도 이제는 종말을 보여야 합니다. 챕터 7에서는 성공한 기업에 대한 분석과 영향력 있는 분들의 견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성공한 기업을 살펴보게 되면 네트워크 마케팅이 절대로 이루지 못할 꿈이거나 실현 불가능한 일이 아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앞서가신 분들이 길을 잘 닦아 놓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경제 영토를 넓히는 일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일에도 기여를 하게 됩니다.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파트 2. 지필 에피소드 소쩍새는 왜 울었나? 이 책이 세상에 나오기까지 정말 눈물겨운 사연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시련은 상실이었습니다. 원고 마무리 단계에서 노트북 속도를 개선하려다 그만 전체 포맷이 되어버렸습니다. 포렌식 업체에 맡겼지만 국산 워드 프로그램으로 작성한 문서라 복구가 불가능하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사진을 제외한 대부분의 자료를 잃었습니다. 절망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편지 한 장을 쓰다가 날아가도 속이 쓰리고 아픈데 여러분도 그러한 경험이 있을 것이라 짐작됩니다. 책 한 권이 날아갔으니 오죽했을까요? 하지만 절대로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책을 세상에 내놓기로 한 것은 제 인생의 버킷리스트였기 때문입니다. 최신 노트북을 사고 가슴속에서 소쩍새가 우는 슬픔 속에서도 기억을 되새기며 다시 한자 한자 써내려갔습니다. 두 번째 시련은 배신이었습니다. 약 1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나 우여곡절 끝에 완성한 원고를 20여 곳의 출판사에 보냈습니다. 어떻게 책을 출간하는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무작정 도전에 나섰던 것입니다. 그러나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세 달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내 생각이 틀렸나 자책하며 종로 대형 서점을 찾았습니다. 거기서 너무 익숙한 목차와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책을 구입하여 읽어보았습니다. 놀랍게도 제가 20여 개 출판사로 보냈던 원고와 95% 이상 일치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출판사가 제 원고를 가로채 저자도 없이 기획부 이름으로 출판했던 겁니다. 시중에 떠도는 원고를 정리해서 출간을 했다고 했습니다. 무려 5쇄나 세상에 나왔던 것입니다. 출판사 대표는 작가님의 원고라는 사실을 증명하면 적절한 조치를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평탄하지만은 않을 것이라 짐작했습니다. 시간이 아까울 수도 있다고 생각됐습니다. 싸울 수도 있었지만 저는 더 나은 책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오히려 제 원고가 무려 5쇄나 찍힐 만큼 가치 있다는 사실에 위안을 얻고 다시 용기를 낼 수가 있었습니다. 전에 어디선가 배웠습니다. 즉시하자.
반드시 하자. 그리고 될 때까지 하자. 그러는 동안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또 소쩍새도 울고 천둥도 울고 내 가슴도 울었습니다. 드디어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기업하라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좋은 출판사를 만나서 그동안의 노고가 책으로 세상에 나온 것입니다. 출판사 대표님으로부터 감사하게도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연구소장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듣고선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본인은 서울대 중앙도서관에도 입고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출간 6개월 후 즈음에 개정판을 찍는 행운을 얻기도 했습니다. 비록 지금은 이 산업이 푸대접을 받고 있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언젠가 그 진가가 태양 아래 빛날 날이 올 것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습니다. 저의 진심이 담긴 이 책이 누군가에게는 참고서가 되고 또 누군가에게는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길 바랍니다. 필명을 김성주라고 바꾼 이유도 밝혀드립니다. 그동안 별성자에 큰 덕자를 쓰는 이름이 어울리지 않다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이름에 큰 덕자는 아무나 쓸 수는 없는 법입니다. 고심 끝에 큰 덕자 대신에 두루주자를 필명으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별성자와 두루주자는 잘 어울리기도 하고 제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밤하늘에 별빛이 두루두루 비춰주면 그 별빛이 누군가에게는 방향을 알려주고 또 누군가에게는 영감을 주는 그런 별빛을 생각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챕터 1 네트워크 마케팅의 정체성에 대해서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자 김성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